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상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8일자 수요일이고요. 매일경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일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 결코 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문 대통령 신년사입니다. 김정은 관련 사실은 빼고요. 부동산하고 관계없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경자년 새해 신년사를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이같이 강조했고요.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이란 거친 표현까지 쓴 것으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언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또다시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말한 바 있고요. 이후 약 한 달 동안 고강도 부동산 대책인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요.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 키워드로 확실한 변화를 내세웠고요.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포용, 혁신, 공정 쭉쭉 이제 나머지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평양 공동선언 어쩌고 저쩌고 김정은 이게 우리하고 부동산 관련 해빙.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이분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죠. 이미 부동산 정책은 본인이 한 거 이미 실패했죠. 근데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게임 끝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부동산 가격이 수억씩 올라버렸어요. 몇 억씩도 올라버렸는데 이것을 떨어뜨리면 또 경제에 혼란이 또 발생돼요. 보통 부동산이 몇 억씩 이렇게 10억짜리 아파트가 15억 되고 20억 되고 이렇게 해서 올랐잖아요. 그것을 도로 10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2-3년 만에 20억이 돼버렸는데 그것을 10억으로 내려드리겠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를 폭파시켜야 된다는 거. 망하게 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항구적으로 부동산 금액이 살짝 떨어지거나 완만하거나 그렇게 장기간 그 금액에 머물러 있고 경제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이제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해 보자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다고 하겠죠. 지금 가격에서 더 오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좋은 의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부동산 잡겠다고 가격을 지금 가격에 서울 시민들 소득 구조로 이런 아파트를 살 수 있겠냐? 반값 아파트를 제공해야 된다. 가격 3분의 1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경제 박살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정책 실무가들이 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없고 서민들 그렇게 기대하시는데 절대 우리 금교부라든지 그다음에 재정 경제 이런 부서라든지 한은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파트 가격이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 되거나 6억 5천이 되거나 이렇게 만들지 절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작살난 사례 때만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면 신문에도 또 나왔네요. 문 대통령 전쟁 표현까지 써가면서 집값잡기 고강도 대책이고 경제 분야 공정 강조 9억 이하 신고가 전세가 급등 일단 대책에도 시장 불안 계속 이렇게 잡혀졌고요. 나머지 계속 여기도 한번 봐보시면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책에 나온 것이고요. 서울 아파트가 상승률이 2주 연속 둔화됐는데 특히 집값 급등세를 이끌었던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양천구 등의 유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하지만 정규지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은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조짐을 보입니다. 용인 수지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요. 경기 구리, 광명, 안양 등 수원, 팔당구도 높은 매매 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가격 구간을 살펴보면 9억 원 이하 아파트에서 신고가가 속출, 비강남까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실수요자들은 진입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지역마저 사라진다는 우려가 있고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는 점이 상당히 부담이 있고, 최근 학군 수요 전세 매물을 품귀 현상으로 전세값 급등해 하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양천구 등은 전세값이 꺾이지 않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정부가 우선 실거래가 조사, 자금 출처 조사, 세무 조사 등 압박 강도를 전방위적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요. 실제로는 2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직접 상시 조사 체계를 운영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실거래 상황을 계속 체크해 위법성을 있다고 판단되면 자금 조달 내역과 대출 증빙, 자료 증빙, 사본 입출금표, 현금 조사, 증명자료, 세금 납부 자료 등 모두 요구합니다. 일각에서는 각종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이 꿈틀하면 참여정부 시절에 검토됐던 이혼소지 등으로 철회됐던 주택거래 허가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리고 9억 넘는 집을 사려면 증빙서류 15개를 내야 3월부터 자금조달 계획서까지 깐깐히 대다수 실수요자들은 큰 불평. 오는 3월부터 서울 투기과열 지구에 9억 원 넘는 주택들을 구매하려면 지금 자금조달 계획서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 15종 정도를 관할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자금조달 계획서만 내면 됐으나 편법 증여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 강화된 규제로 증빙서류 제출이 신설됩니다. 귀찮아서 안 사버리겠죠. 국토교통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에 거했고요. 이번 개정으로 지난달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 하남, 광명 등 투기과열 지구에 매매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주택들은 사는 사람들은 자금조달 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주식채권 거래 내역서, 증여 상속세, 신고세,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차용증, 국토부가 예시한 증빙서류만 15가지만 필요하고요. 자금조달 계획서 검증도 깐깐해집니다. 증여상속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기존에는 총액만 기입하면 됐지만 앞으로 누구로부터 돈인지 밝혀야 하고,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가 면제되는 반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매매 대금을 계좌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요. 정부는 또 자금조달 계획서 의무 제출이 대상 주택을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3억 원 이상 또는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임대소득도 2천만 원 이하 세금 낸다. 1주택자 9억 넘은 주택만 과세, 2주택자는 보증금 제외 월세만, 3주택자는 3억 초과 보증금까지. 세금 혜택 더 받고 싶다면 세무서, 지자체 모두 사업자 등록, 한 곳만 등록한 것보다 공제 2배,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2주택자인 50대 A씨는 한 달에 160만원씩 매년 1920만원 월세를 받고 있으나 작년까지만 해도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2천만원 이하의 월세 임대소득은 비과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달라집니다. A씨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작년에 받은 월세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임대주택 수입과세 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10일까지 임대 수입 금액과 임대 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을 관할시험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7일 밝혔고요. 과세 대상 금액은 지난해 벌여들인 임대주택 소득입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이고요.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주택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부 합산으로 집이 한 채의 명 월세 받는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나 다만 기준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이나 외국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의 경우 1주택도 임대소득 내야 되고요. 2주택 소유자 경우 월세는 금액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고 보증금은 비과세입니다. 3주택 이상을 갖고 있으면 다소 복잡해집니다. 월세는 과세를 하고요. 보증금은 합계가 3억 원 초과할 경우만 과세하고요.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 40제곱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이라면 보증금은 과세 대상에 제외됩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과종합과세, 분리과세에 선택해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세금 혜택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B씨는 예를 들어보면 B씨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며 총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기본공개도 4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400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세무서에만 등록을 한다면 필요경비는 50%만 인정받고 기본공개도 200만 원만 받아 과세표준은 800만 원입니다. 2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국세청은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시험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다고 밝혔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올해부터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까지 수익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김동욱 소득세 가장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 보유자에 대해 세금 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고요.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 현금 영수증과 대부분 등 전월세 확정일자, 전세권, 임차권 등의 자료를 토대로 수익금액 검증에 나섭니다. 실제로 최근 한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수의 고가주택을 외국 대사관 직원 사택 등으로 임대하고 챙긴 고액의 월세 임대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조사받고 소득세 10억 원을 뒤늦게 물었습니다. 기소가 하여튼 뭐 할 것 같아요. 청약기간 차질의 총선까지 분양 멈추나. 건설사 6만여 가구 분양 비상 금융결정은 청약 업무 끝났는데 국회 주택법 개정안 통과한 데 한국감정은 2월 시행 불투명해졌고요. 총선 앞두고 홍보활동 계약 일정 못 잡아 분양 절벽 우려 재개발 재건축 단지도 긴장 4월 지나면 분양가 상한제 폭탄 뭐 이렇게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 청약 이관한 그 금융결정원에서 한국감정으로 하면서 두 기관 간의 그 뭐 알력 뭐 좀 있는 것 같아요. 업무 로드 걸려서 이렇게 되어질 거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권 신축 아파트도 급매물 12.16 효과 1억 안팎 떨어졌다고 그러네요. 전세값 높아 추가 하락은 없을 듯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천 이사가 무주택자 거주 요건 2년 강화에 부글부글 뭐 이렇게 끊는다고 그러네. 입법에 그 대부분 반대. 청약 대기자들에게 좌절감 12.16 이후부터 적용해야 이렇게 뭐 잡혀져 있습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